옛날에는 리프팅이 이제 처지고 나서 시작해서 이제 올려주는 거라면 요즘은 처지기 전에 시작하기. 미국에서는 살 빼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나라는 이제 얼굴살 이렇게 턱선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약간 이제 주름이 생길랑 말랑 할 때는 이제 보톡스. 적은 양 자주 하라고. 그것도 안 좋고. 보톡스가 들어갈 때마다 이제 생기거든요. 양이 적어도. 그러면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리프팅 관심이 점점 저도 생기고 주변에서도 점점 생기시더라고요. 20, 30대 리프팅 시술 필요할까요? 옛날에는 리프팅이 이제 처지고 나서 시작해서 이제 올려주는 거라면 요즘은 처지기 전에 시작하기. 머리도 빠지기 전에 치료하기. 색소도 생기기 전에 치료하기니까 리프팅이 이제 점점 그 연령대가 낮아지긴 해요. 근데 이제 20대는 보니까 이렇게 뭔가 처졌다기보다도 뭔가 여기 이제 조금 네모난 거를 좀 갸름하게 하고 싶다. 20대나 30대 초에 제가 제발 하지 말라는 거는 지방 빼는 거. 그러면 약간 이제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시술로 뭘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중턱이지. 그렇죠. 이제 그래서 슈링크들 많이들 하시고 별로 안 아프고 좀 자주 하고 가성비도 좋으니까 20대 후반 뭐 이제 너무너무 스트레스다. 그러면 이제 보톡스, 턱 보톡스랑 같이 이제 슈링크 정도를 하면 이제 좋아지고 극산 초음파 장비 이제 리니어지 같이 이제 좀 덜 아프고 좀 리프팅 되는 거. 울세라 계통인데 울세라보다는 비용이 싼 거지. 그래서 턱 보톡스, 사각 보톡스랑 같이 하면 약간 좋아지고 V라인. 얼굴도 좀 예뻐지긴 또 하시죠. 턱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온다 같은 걸로 리프팅을 좀 요즘 해주고. 온다 엄청 대세거든요. 온다는 괜찮아요. 그게 이제 팁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살 빼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나라는 이제 얼굴살 이렇게 턱선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온다도 좋고 국산 초음파 장비, 뭐 울세라 장비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이제 나의 버젯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 이제 집중했을 때 좀 찡그리고 그리고 뭐 운동할 때 막 찡그리면서 약간 이제 주름이 생길랑 말랑 할 때는 이제 보톡스는 추천드려요. 근데 과도한 양을 자주 맞는 거는 자제하고 적은 양 자주 하라고. 그것도 안 좋고 그냥 왜냐하면 이게 보톡스가 들어갈 때마다 이제 항체가 생기거든요. 양이 적어도 그게 점점 올라가면서 30대 후반이 되거나 40대 초에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이벤트 보고 자주 가서 싸게 맞는 게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효과 하나도 없어질 텐데, 그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보톡스를 맞을 때는 적어도 6개월 간격을 맞춰서 꼭 맞아라. 6개월 이상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4개월 돼서 조금만 떨어져도 또 맞고 이거는 자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 20대거든요. 근데 걔가 인상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걔가 미국에 있어서 우리 희진 원장님한테 가서 자주 맞고, 제가 보니까 훨씬 인상 쓰는 습관이 적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습관적으로 주름지는 데만 이제 그렇게 한 번에 촥 맞고 자주 맞지 말고. 자주 맞지 마라. 6개월 이상의 텀은 두는 게 좋다. 그러면 3, 40대 리프팅 입문자 어떤 걸 추천하시죠?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노화가 이제 콜라겐이 좀 이제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35세 분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꼭 약간 좀 투자를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주파 장비, 써마지 같은 거를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추천드리죠.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그 주기를 약간 짧게, 약간 12개월 대신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하고, 한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그리고 폐경기가 되면서 그 콜라겐 떨어지는 속도가 더 급격히 이제 가속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아주 좋다. 하지만 뭐 개개인의 차이가 있죠. 써마지 같은 경우는 장점이 써마지가 나온 지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성, 얼굴이 환해지고 모공이 약간 줄어들고 좀 쫀쫀해지는 느낌? 화장도 좀 잘 먹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피부 노화를
약간 늦춰져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1년 늦는 것을 약간 0.7 정도로 늦춰준다. 그래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나이가 어려 보이네. 나이에 비해서 피부가 좋으시네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피부가 좋아져요. 확실히 콜라겐이 덜 떨어지니까 이제 확 떨어지는 거를 이제 덜 늙게 하니까 피부가 조금 더 탱탱해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진피내 환경이 좋아진다는 게 콜라겐을 계속 이제 덜 떨어지게 하니까 진피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실 극건성 그리고 로제이지아 주사 피부염 이런 분들도 하면 좀 좋아지고 기미가 심하신 분들도 사실 써마지를 하면 효과가 발현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레이저랑 같은 치료를 하면 이제 효과가 훨씬 좋다. 그런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비싸요. 그렇군요. 비싸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안책을 마련을 해 드려야죠. 우리나라가 참 대단해요. 그래서 국산 그 모노폴라 라디오 프리퀀시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어서 써마지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국산 장비를 맞춰서 하지만 꾸준히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꾸준하게. 그래서 써마지는 이제 장점이 한 번에 끝난다지만 이제 이렇게 국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부작용이 그게 많았어요.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볼페임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면 샷수를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팁을 정해야 돼요. 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얼굴 깊이에 따라서 근육이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지방층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 팁과 샷수를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하는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디자인을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울세라고, 울세라도 이제 단점이 비쌉니다. 그래서 써마지와 마찬가지로 울세라도 국산 울세라 장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중턱 같은 거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울세라도 좋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국산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리프팅은 기계보다도 디자인이 더 중요했던 거네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20, 30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얼굴들이 보면 다 개성이 있어요. 다 예쁜 구석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유행에 따라서만 시술을 하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데 시술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피부 여신 등극하기 위한 많은 정보들 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